2025년 8월 4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중앙당 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줄래요? 기후가 완전히 아열대 기후가 되니까 지역 폭우들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에 이어서 경남, 호남 지역에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미 간에 관세 협약이 이루어졌고, 관세 협약을 잘했다는 듯이 끝나자마자 휴가를 가 있는 이재명 정권을 보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폭우로 17번인가요? 이번에 또 폭우로 한 분, 이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려운 이재민들이 아직도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산불 이재민들도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잘한 듯이 휴가가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국민들의 아픔을 모르면은 어렵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때 지금의 민주당 또 지금의 좌파들이 이명박 정권 때 FTA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소고기 30개월 문제를 가지고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서 소고기 먹으면 머리가 숭숭해진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했고,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속어 넘어갔지 않습니까? 속아 넘어갔는데, 이번에 관세 협상 15%를 보면서 뭐 그냥 15%라니까 상호관세가 15%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제품은 무관세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품만 15% 관세를 무는 거다. 지금 쌀 개방 문제를 가지고 백악관 대변인은 쌀을 개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절대 쌀 개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농산품에 대해서 15% 관세에 자동차, 농산물이라고 딱 명시를 해서 나왔는데도 어떤 농산물이 15% 관세에 맞는지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쌀 개방을 안 한 건지, 또 소고기의 부분은 언제까지 유예를 한 건지, 또 농산품은 어떠한 농산품이 전면 개방이 된 건지에 대한 국민들이 전혀 잘 몰라요. 그렇게 슬슬 넘어갑니다. 그런데 3,500억 불, 3,500억 불을 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쪽에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펀드 그거는 투자하고 다릅니다. 은행에서 약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은행이 집니다. 약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한 거지. 그 투자를 했으면은 그 이익 투자를 하는 투자처를 미국이 정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시하는 데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진다. 미국에 기속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25%에서 15%로 막았어. 이것만 얘기를 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안에 숨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말도 안 해. 언론에서도 말 안 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4,500억 불, 이제, LNG 같은 그러한 연료를 사오고 뭐 이런 부분 플러스 해서 4,500억 불. 그거 1,000억 불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 1년 예산하고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 비슷해. 600 몇십 조 되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그냥 미국에 갖다 준 거잖아요. 근데 뚜렷하게 그거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투자라는 개념도 없이 4,500불을 그냥 주냐. 그랬더니 궁색하니까 이거는 펀드로 해가지고 그래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펀드는 돈이에요. 펀드가 돈이 아닌 것 같이 이건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직업보증을 쓰는 펀드잖아요. 대한민국 은행에서 직업보증을 쓰는 펀드라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안 주느냐? 우리나라 은행에 직업보증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안 했대. 그럼 갖다 바친 거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야, 이렇게도 속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FTA, 한미 FTA 해가지고 호외 관세 받았잖아요. 제로. 관세 제로로. 우리 자동차 제로예요. 그때 일본은 우리하고 자동차 경쟁이 일본, 독일이에요. 일본은 2.5% 냈어요. 관세를. 관세. 그런데 이번에 둘 다 15%가 됐어.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야 돼. 2.5%에서 15%한 게 잘했느냐? 제로에서 15%한 게 잘했느냐? 물어보면 2.5%에서 15%한 게 훨씬 잘했잖아요. 그거 돈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체 대미 수출의 37%를 차지해요. 반도체가 약 한 16%인가 이래 차지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대미 수출의 37%에 2.5% 이익을 그냥 넘겨줬었어. 그러니까 이제 정의수인은 이것만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갈 거예요. 미국에 전자동으로 로봇 해가지고 생산하니까 생산 효율도 훨씬 높고 민주노총이 안 괴롭히고 노란봉투법도 안 괴롭히고 상법 가지고 대주주들 옥죄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잘 됐습니다. 뭐 관세를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200억 불 소위 말하는 20조 정도 미국에 벌써 투자 약정 쓰고 왔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정 쪼으면은 이제 우리 나간다. 삼성이 옛날에 주주 외국 자본이 51%였다가 지금 좀 줄어서 49점 몇 %예요. 삼성은 바보입니까? 반도체 맨날 뭐 두드리 맞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나가야 되겠네. 포스코도 철강 관세 몇 %예요? 30%인가? 50%인가? 철강 관세 50%. 왜 여기서 철강 관세 50%를 우리가 미국에 수출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미국에 공장 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권 들어오자마자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해요. 투자 어디로 해요?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래. 야, 이게 이재명 2주 안에 한미 회담하겠다. 정상회담 하겠다. 일반적으로 같으면 이재명 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선거 성공을 축하하는데 선거 성공을. 이 표현은 또 뭐지? 당선도 아니고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관세 협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적으로 저는 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소위 협박, 압박이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지 멋대로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이재명이 미우니까 그냥 막 이래 있는 거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트럼프가 하는 행위가 옳지 않죠. 뭐 어떻게 우리가 FTA 관세 제로 하다가 갑자기 25% 내락하냐고. 그리고 선심 봐준 척 하면서 4,500억 끌어당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2주 안에 정상회담 하자. 그때 또 선물 가져온다는 거야.
그때 이재명이 정상회담 와서 미국 와서 선물 가져온대. 그래 선물 안 가져오면 모르겠어. 아 그럼 살 개방해. 소고기 개방해라.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게 약정을 안 했어. 쓰면은 뭘 써야 되잖아요. 쓰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양쪽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하는데 실패한 관세에 대한 통상협상이었다. 그런데 놀러 가봤으니까 뭐 국정 뭐 운영에 대한 뭐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야 지금 그 놀러 갈 시간이 아닌데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50만 당원이 가진 그런 당도 뭘 놀러 가서 그럴 고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 뭐 관세 가야지 국민들이 관세 협상을 관세 협상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놀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머리가 빠른가? 그래서 이번에 그 15% 관세 협상에 저는 조금 이제 디테일할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첫째는 그랬죠. 너가 선물가 온다 했는데 천억 불 정도 갖고 왔나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가져왔다 하면 농산물에도 또 태클 또 건다고. 사람들이 뭐 누구 지금 얘기를 들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래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왜 자꾸 세세하냐고. 너 중국 쓸래 우리 쪽에 쓸래 단도직입 좀 물을 거라고. 내가 문재인 때 하도 속아가지고 말평을 그래 할 거 아니야. 문재인 때 하도 속아가지고 남북 하다가 그 파토나고 문재인 얘기 듣다가 다 별이 붙는데 당신은 중국 쪽이야 미국 쪽이야 대박 물을 거라고. 트럼프 같으면은 당연히 묻습니다. 문재인 때 누가 와가지고 안보실장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한테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이번 뭐 미국 가면은 이 안보 문제라든지 당신들 지금 뭐 오산 비행장에 너 뭐 미군 부대 안 왔다 가는데 무슨 미군 기지나 그 오산은 미군 기지잖아요. 그거 왜 압수수색했어? 그런 부분들이 쌓여 있어서 어쨌든 관세 협상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달 안에 있을 그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의 만남에서 어떠한 일들이 또 전개될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FTA 그 제로 관세에서 그거 잘한 FTA 반대하던 놈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 트랙터 끌고 막 난리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15% 이제 관세 맞으니까 그 제로 FTA 호혜 관세 제로 관세 맞은 그게 이제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질 거다. 근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도 사과 농가들 많잖아요. 사과 같은 무슨 무관세로 그냥 미국 사과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정부 돈으로 다 또 막아줄 거야. 사과 재배 농가에 대한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또 들고 일날 거 아닙니까? 양곡 가지고 들고 일났는데 그런 품목이 또 어디 사과만 있어요? 과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들에 대한 또 이제 공격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전 농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웃을 때 그 이재명 정권한테 가지 뭐 잠시 웃어라. 근데 이게 이 파고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쟁력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주요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 11시부터 당사무처 실국장 회의, 최고위원 회의, 또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273차 태극기 집회,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 기념 태극기 집회를 8월 15일 12시에 숭례문
서울역 6번 출구인가요? 4번 출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메인 슬로건이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 독립, 건국, 자주, 방공정신 계승하자. 이게 하나의 메인 슬로건이에요. 또 하나의 메인 슬로건은 지금 현수막 붙여 있던데,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 저지, 총투쟁, 이 두 개의 슬로건으로 8월 15일 날 집회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피 흘리셨던 그 고결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5일 12시 숭례문 서울역 6번 출구에 4번 출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국민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8월 30일은 우리 공화당 창당 8주년 되는 날입니다. 창당, 우리가 2017년 그 암울했던 8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 투쟁을 시작했던 그 2016년 그 겨울부터 또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당을 창당한 날이 8월 30일입니다. 이미 벌써 8주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이 문재인보다도 더더욱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배신자들에 의해서 죄 없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배신자에 의해서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태가 됐고 어마무시한 사회주의 독재 세력, 즉 국회를 독점하는 입법 독재, 행정 독재, 사법 독재, 방송통신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 방송 독재, 그리고 지방 권력을 잡아서 지방 권력 독재까지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정권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또다시 배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갔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8년 전에 우리가 창당했던 그때보다 더더욱 위험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8월 30일 예천에서 우리 창당 8주년 기념식 및 당원 단합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11시 8월 30일 11시까지 다들 자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은 우리의 결의도 다지고 또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 요즘 여러분들 그 유튜브 쇼츠 대세가 조원진이라는 거 아세요? 대세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그때 얘기했던 걸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많은 분들이 8월 15일 건국절에도 또 8월 30일 우리 창당 8주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에 압제해서 해방된 광복이 80주년이 됐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헌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77년이 됐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이 자유화의 물결로 해방이 되고 또 북한과의 엄청난 경제적인 격차 또 이념의 격차에서 우리는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를 놓친 것 같아요. 보수 자유우파의 이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소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까지, 이재명은 진행형이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탄핵이 되지 않았지? 자식들이 부정부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9.19 군사합의 한다 해서 대한민국의 방어선이 다 뚫리게 만들었는데도 탄핵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의 보수 대통령들은 어떻게 그렇게 감옥 가고 탄핵되고 지금도 또 감옥 가서 계시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솔직한 마음인 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6.3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2달 됐잖아요. 지금 2달밖에 안 됐잖아요. 2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사회주의 길을 이미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재인 정권 같이 눈치도 안 봐요. 문재인은 민중민주주의자를 쓰기 싫어가지고 참여형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썼어요. 소위 민중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공산사회주의자들이 국민이 직접, 민중이 직접 정치를 하자. 개인민주주의고, 사법의 독립이고, 뭐, 입법의, 독립, 이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민중이 직접 정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문화대혁명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몇천만이 죽으면서 그들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민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민중민주주의. 그냥 뭐 어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지식인들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런, 그게 민중민주주의예요. 그래도 거기도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 이거 자유민주주의라고 너그런 쓰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다 무너졌다. 오늘 뭐 방송통신법 통과했는데 방송통신법은 좌파 방송장악법이에요. 이 법 통과되면은 얼마 안 돼서 KBS, EBS, 연합, 그 다음에 YTN은 완전히 좌파로 넘어갑니다. 또 버티다가 SBS도 마찬가지예요. 사장 선임, 사장 추천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시민단체 혹은 좌파 정당들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면 MBC 같은 방송들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널 저 TV조선이나 채널A나 나머지 JTBC는 이미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버틸 수 있다고 봅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방송이 떠드는 게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이재명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요. 관세 이번에 협상도 그런 거잖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거냐. 미국의 대변인이 이미 살리라는 얘기를 해버렸다니까. 근데 그게 실수했다는 얘기를 아직 안 하잖아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쌀 개방 안 해. 그런데 미국 대변인은 백악관 대변인은 자동차 몇 프로 쌀하고 농산물 전부 다 개방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비판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의 이론으로 이 좌파들이 좌표만 찍으면 그 좌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제 폭우가 내리고 사람이 죽고 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자제해야 될 상황에 휴가를 가도 아무 언론 방송이 비판을 안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아까 우리 조시철 최고님이 제가 폭력방치법이랬는데 폭력방조법이다. 뭐 방조법이든 방치법이든 노란봉투법은 이제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구조는 기업 1차 기업이 있고 그 다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하청 기업들이 있고 그 하청 기업들이 또 고용을 해서 그런 기업들은 그 자체 하청 기업들끼리 협상을 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원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알지도 못한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1년 내내 노조에 등살에 시달립니다. 민주노총을 믿으라고요? 민주노총이 정상적으로 간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어느 대한민국에 기업하는 사람이 민주노총을 믿고 합니까? 기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개 기업이 한국에 들어있는 UN EU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은 한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800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뭐라 했어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이. 그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 통과되면 여러분들 그냥 기업 안 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대기업들요. 이제 눈치 안 봐요. 이재용 재판 5년 재판 받는다고 눈치 봐지. 이제 눈치 안 봅니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요? 대우의 군산공장 같이 나가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떡하냐는 거야. 그 군산공장 문 닫으니까 군산이 지금 GM이 아니죠. 저거죠. 시골에 나가버렸어. 그렇게 군산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일자리 없다죠. 지금은 한두 개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요. 기업주들이 소액주주들한테 상법 개정이 그런 거예요. 감사위원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사진 늘리고 그리고 책임 투표제 해가지고 투표 있는데 그걸 한 사람한테 밀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3% 룰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상법 개정은요 그냥 기업들 보고 너 그냥 나가. 이제 한국에는 기업 필요 없어.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선포.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을 기업 자율 박탈법이다. 기업에 이제 자율은 없다. 이게 제가 만든 용어잖아요. 기업 자율 박탈법.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불과 2달 만에 이 어마무시한 방송 장악하고 기업들을 꼼짝 못하게 억제고 세금 올리고 주식이 완전히 블랙 금요일이라고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거 뭐냐면 주식 거래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다 올리니까 소액주주들이 이거 5천이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게 좌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제 당한다니까요. 방송통신법은 좌파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은 노동폭력 방조법, 상법은 기업 자율 박탈법, 양복법은 농민을 망치는 법, 검찰법은 범죄자 양성법. 이렇게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 2달 동안에 행해진 일들을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미 이거를 경고를 했었어요. 야, 윤석열 대통령 때 거부권 행사했는 법안들이 이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되면은 이건 사회주의다. 그냥 사회주의로 간다. 왜? 기업주가 기업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나라는 사회주의로 간 나라예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기업 탈출 러시가 막 옵니다. 왜? 외국인 자본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EU 상공회의소에 투자한 400개 기업. 미국 기업인들은 투자한 800개 기업. 이미, 여기는 끝났다. 대한민국 이제 안 돼. 민주노총 세장이 되고,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교육부 장관이 되고,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만들어내고,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의 나라에 우리가 붙을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외국인들은 그냥 쉽게 빠져버려요. 왜? 아니, 여보다 훨씬 더 좋은 저 밑에 그런 거 간섭 안 해주는 베트남이나 이쪽 동남아로 가든지 가자. 결국 어떻게 돼요? 한국의 기업도 망하고, 사업주도 망하고, 1차, 2차, 3차 밴드도 망하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망하고, 다 망해요. 결국은 민주노총, 이러한 좌파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왜? 대기업 2-3개 나가버리세요. 나가보세요. 이제 눈치 안 봅니다. 삼성의 이재용 무슨 채반 닦았는데 무슨 눈치 봅니까? 눈치 전혀 안 봅니다. 현대정에서 이미 벌써 가가지고 200억 달러 공장 짓는다고 벌써 가버렸잖아요. 벌써 이 사람들은 기업들은 미리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 이런 사태를 대비해가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관세까지 턱 터져버렸어. 정부가 막아줄 줄 알았어. 막아줄 줄. 끝까지 12.5% 버텨야지. 야, 일본하고 우리가 2.5%대 제로 관세하던데 우리 12.5% 달라고 버텨야 되죠. 왜? 자동차,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 1차, 2차, 3차 밴드가 수천 개 있다고, 수천 개. 거기가 다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현대자동차 재벌 위해서 버티라는 소리야. 거기에 부품, 나사라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2달 만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은, 야, 이재명 정권은 쇼를 잘하는구나. 왜 언론이 또 사법부가 면소법 만들기 전에 재판받는 그 법에 대한 면소법 만들기 전에 사법부가 다 넘어졌어. 무기연기 시켜버려, 전부 다 법.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하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문재인 때, 사실은 문재인 때 우리 공화당을 주축을 해가지고 반문재인 투쟁, 사회주의 투쟁을 우리가 하면서 결집이 되니까 문재인이 겁을 문 겁니다. 이재명은 겁 안 먹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다 감옥 집어넣을게.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우파 보수는 완전히 바보. 그들이 속으로 뭐라 이 병신 같은 것들아. 너가 배신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새로 치러가지고 우리가 정권 가져온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 108석을 줬을 때는 200석에 최소한도로 개헌 저지선은 막아달라고 108석을 줬잖아요. 그거를 깨버린 게 한동훈 걔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놀고 있어. 장동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장동혁이 왜 국민의힘의 60명 이상이 장동혁을 물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왜 밉니까? 그런 데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친윤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 친윤 같아. 친윤하던 놈들 다 도망가고, 기득권 제끼려고, 좀 비겁하잖아요. 친윤 중에서도 핵심 친윤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잘한 거다.
내란 아니다. 탄핵 잘못됐다. 왜 못 떠들어? 한 놈도 안 떠들어. 그러고 장동혁이 내세워가지고 적하고 앉아있어요. 비겁하잖아. 정치 진짜 더럽게 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정치 더럽게 한다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유튜브 보니까 그래. 김문수 안 돼. 장동혁이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장동혁이 뒤에 누가 있어? 장동혁이 뒤에 누가 있어요? 김문수 뒤에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친윤이라고 호가호식하고, 용산 가가지고 폭탄 좀 맞힌 그 인간들 다 어디 갔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한동훈계도 책임지고 친윤은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다 중간놓고 당대표만 딱 장악하자. 눈에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몇 사람 전화해서 다 알아요. 왜 자기들이 그래 했는지까지 다 알아. 김문수 싫은 거야. 왜? 여러분들이 김문수가 윤 대통령을 반대한 적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김문수 싫어. 왜? 김문수는 비주류야. 기독권이 아니야. 김문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로 봐서는. 제가 그 당에 10년 있었잖아요. 이 기독권 놈들이 한동훈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기독권을 누렸던 이놈들부터 배신해가지고 나갔는데 아직도 친윤 얘기할 때 지금은 어디 가서 물어 좌파들은 친윤 한 명도 없어. 만나면은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 욕해. 친윤 한 명도 없어. 불과 12월 3일 계엄 이후에 8개월 지나가지고요. 친윤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친윤들이 왜 한 명도 없어요? 이 기독권들 아직 살아있는데. 한동훈하고 싸우면 좋아.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 좋아. 그런데 아무 기독권도 없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했지만 우리는 김문수 못 받아줘.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가. 김문수 내치고 그럼 지지율이 한 40% 올라가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이라는 사람 좋아해요. 그렇지만 장동혁 뒤에서 작당들하고 있는 그 기독권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 정리 안 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물어볼까요? 김문수하고 장동혁 대표 되면은 누가 한동훈계를 쳐내겠습니까? 한동훈계 플러스 신윤에서 호가호의핵도 핵심적인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누가 하겠습니까? 장동혁이 한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변화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재명이라는 이 정권이 무시무시한 정권인데 여러분들 지금 2달 만에요. 이미 이 나라는 사회주의 길에 레일에 올라가서 기차는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 폭우가 오든 사람이 죽든 놀러가서 휴가 가는 거예요. 왜?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저항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주의 길을 누군가는 막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재명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전선 구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선 구축은. 눈에 다 보이는데 저는. 제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기독권 세력들 다 어디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서 호가호위하는 놈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나는 다음 정기에 은퇴, 다음 출마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다음 출마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들 합니까 진짜로? 그 많은 친윤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이 탄핵에 대한 탄핵 반대 투쟁을 하고 나는 정치를 그만두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장동혁 쫙 내세웠어. 정치를 이렇게 더럽게 하면 됩니까? 정치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재명을 들다 놓고 나라가 다 망해가 사회주의로 다 갔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죄 하나 없다는 거 이제 다 알아. 태블릿 PC도 가짜, 뇌물 받은 것도 전부 다 거짓말. 그래? 그것도 탄핵 주동했던 놈들도 책임지는 한 놈도 없어. 책임 조은지 혼자 졌어.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고 탄핵 반대 투쟁, 그 다음에 석방 투쟁, 무죄 석방 투쟁하고, 그래서 보수가 우리가 잊어버린 게 77년 건국 77년 동안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책임지는 사람이. 좌파들은 자살이라도 하자. 자살이라도. 나라가 이 지경 되고 그렇게 윤석열 떠드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지 하면 다음 정치는 내가 정치판에 안 들어가겠다고 이제 정계 은퇴 전이라도 해야지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대탄에 세워가지고 당권 장악해서 야 다음에 야 경남도지사는 누굴 놔야 돼? 자기들끼리 추판 던지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짓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9년 10년 가까이 목숨 걸고 바깥에서 아스팔트에서 투쟁한 사람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처먹었어요? 한동호이한테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호이 법무장관도 한동호이한테 물개박수 치던 친윤놈들 좀 정신 차리라고 진짜. 우리는 그때 뭐라 했어요? 한동호이 법무부 장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그럼 우리 뭐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제발 좀 정신 차려달라고. 우리가 현수막까지 집회할 때 대형 현수막까지 걸었다니까. 그래서 이번 8월 15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깨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고 한 가지는 아니 김문수 당대표, 저는 김문수 당대표 되면 김문수 선배 목숨 던지고 그냥 투쟁하다 돌아가세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과거에 민주화 투쟁할 때 그때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회주의 독재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저는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보면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한 법이에요. 그걸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다 통과하겠다는 거 지금.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러고 뭐 갑니까? 내란 정당하고는 이제 얘기 안 한대. 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요구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를 2달 안에 다 정리하고 다 법 통과시켜 놓고 너 그때 가서 너가 만나볼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저는 이재명 정권 돌아서 2달 사이에 국민을 속이는 쇼를 보고 또 어마무시한 법들을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통과시키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돌이킬 수 있겠나? 교회를 우리 기독교로 봐 순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김문수가 됐든 조은진애가 됐든 순교자가 필요하지 자기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순교자가 필요하다. 지금은 당신들 같이 당신들 기독권이나 지키려고 지금도 지역구에다가 나라가 다 망했는데 예산 얼마 받았다고 현수막 붙이는 그러한 상황 판단도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은 목숨 걸고 이재명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막을 순교자가 필요하다. 순교자가. 제발 유튜브 보는 분들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교자가 필요하다. 순교자가.
그래서 그 순교자로서 저는 김문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각오가 없으면 김문수 장관도 대표하면 안 돼요. 그럴 각오 없으면 대표하면 안 된다니까. 한동훈이나 이준석한테는 전략적일 수,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다음 지방선거 때 또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서울, 경기고 지방선거 다 죽습니다. 5% 얻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다 죽을 줄 알고 지방선거 개혁신당이 후보 다 내고 경기도지사 내고 서울시당도 내고 시장도 다 내면 무조건 투표 하나 안 하나 다 집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이준석이 했던 짓거리를 몰라가지고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지방선거 후보자 내놓으면 그쪽이 후보자 내뿌리면은 죽습니다, 그냥 다.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5%에서 7% 가져가면 서울, 경기 이쪽에 구청장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강남구청장도 위험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문제는 제가 하잖아. 이미 우파 국민들은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알고 있어요. 앞만 떠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도 못 나오잖아요. 앞만 떠들어도 안 됩니다. 이미 배신자 프레임을 세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받고 인권 탄압받고 더 힘들어지면 질수록 한동훈에 대한 욕은 더 나갑니다. 너는 뭐하고 있나? 네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당대표가 다 해줬는 사람은 감옥 가가지고 저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너 탄핵시킨 너는 뭐하고 있어? 너는 정치한다고?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르지 마라 해도 한동훈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는 분들이 제발 우리 공화당 이 유튜브가 또 돌 거예요. 몇십만 돌아와서 한 100만까지 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피가 끓는 얘기입니다. 왜? 바깥에서 10년을 있어 보니까 보여요. 장동희 당대표가 되면 개혁 칼을 든다고요?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저는 알잖아요. 그들과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것 때문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 벌어질 때 저는 최소한도로 10명은 정계은퇴 선언을 하고 다음 국회의원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죠.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여기도 안철수도 쑤셔보고 나경원도 쑤셔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한동훈을 내세운 겁니다. 이 장동혁을 내세운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한 소리예요. 김문수는 왜 안 되느냐? 김문수 들어오면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김문수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 성격에? 이준석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기의 시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사회주의의 열차는요, 이 법 몇 개로 다 열차는 이미 달려가고 있다니까? 그 열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첫째는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군가는 철로에 들어 누워가지고 순교해야 된다. 순교. 목숨을 던져야 된다고. 그럴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방송에서 그랬죠. 왜 김문수 선배 지지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냐고. 잘못된 거라고 내가 지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제2의 권선동 시대가 김무성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제2의 김무성, 권선동 시대를 모르십니까? 김무성이 허광일 탈북자 총연합회 회장 그 단체에 와서 계엄 3개월 전에 와서 연설했어요.
자기가 역대 만난사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가끔 가서 폭탄 좀 마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기염되고 딱 한 달 만에 그 똑같은 단체에 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감옥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난 정부는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김무성 연합정부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반성 안 하네. 그때 가가지고 폭탄 좀 마실 때 아유 윤 대통령 이런 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저래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앉아 폭탄 좀 시컷 마시고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세상에 못 봤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탄핵 반대 투쟁을 했느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에 나라가 이래 간다는 걸 예측을 했잖아요. 사회주의로 간다. 왜? 그들이 민주당이 냈는 법안을 보고 소름이 끼치는 소름이. 이거 정권 넘어가면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겸이 어떻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거 탄핵되는 순간에 나라 끝났다. 그럼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의 민주당, 저도 이재명의 민주당 걸 때 제가 놀랬다 그랬죠. 왜?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의 민주당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표 되자마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딱 선언해보더라고. 내 거다 이거야. 지금 국민 주권주의 아닙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이에요. 이재명의 대한민국. 그렇게 너거 까불지 마라. 입법 장악했으니까 사법 다 거기에 다 수익이 다 들어갔죠. 행정부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죠. 언론방송법 통과되면은 언론방송 완전히 좌파로 넘어가죠. 다음 지방선거 여러가 6개월만 끌고 가다가 지방선거 하면은 압승합니다. 서울시장까지 싹 쓸어야 봅니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책임진 사람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장동혁 의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닙니다. 제가 눈에 너무 보여요. 제2의 김무성, 제2의 후보 교체 사건 이상으로 기득권들이 이 보수 정치를 완전히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뭐 한동훈 쪽에 뭐 조경태, 뭐 양양자, 그 다음에 또 김건식, 유재준, 우재준, 좀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한동훈 쪽에서 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8.15가 다가오는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왜 이렇고 보수 정치, 보수 정당은 왜 이럴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놈은 배신을 하고도 지 잘했다고 떠들고 저리 앉아있어. 좌파 언론들은 한동훈 띄웁니다. 그전만 해도 한동훈 죽여야 된다 하는데 지금 막 띄워요. 그거 보세요. 뭐 김건식이나 김종혁이나 막 텔레비 잘 나옵니다. 왜? 그 사람들 보러가 얘기 들어야지. 저항 세력을 없애는 거예요. 저항 세력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8월 15일 집회도 있지만은 또 8월 30일 창당 8주년도 있지만은 여러 동지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보시자. 그러다가 머리 터지도록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도 너무 늦었어요. 민주당 당대표 뽑히자마자 2달 만에 다 처리한다. 정청래 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는 법안 그 우리 정책위에서 그 법안 좀 분석해 보세요. 23개. 그거 다 통과시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뭘 어떠고 저떠고 그렇게 할 바에 민주당하고 좀 싸우세요. 이재명하고 좀 싸우고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법안 문제 공부 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싸우고 하세요. 손가락질 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정 하나 보면은 우리가
전국 홍보관을 셋째 토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 8.15 집회 홍보 관련해서 9일날 홍보관을 전국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저쪽에 부산, 경남 요런 네 군데 걸러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고성국 TV가 일정 조정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은 제가 안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9시 하기로, 수요일 날 9시 하기로 했어요. 매주 수요일 9시에.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은, 10시에 아주경제, 오후 5시에 매일신문 TV한테, 뭐, 쇼츠가, 뭐, 사실은 정치인 쇼츠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뭐 270만 넘고 막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 상간에 그런 거,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쇼츠를 통해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의 실체를 좀 우리가, 밝히도록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투쟁했는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두 번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왜 그때 투쟁을 하고 정의 진실을 얘기했던가라는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최고위원 중에서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력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못 잡습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말로 떠들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하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거기대로 우리는 정당으로서 또 다른 투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투쟁도 이재명 정권의 이 투쟁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정선거 한다. 여러분 그렇죠. 부정선거 못 밝힌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지금 강력한 수사를 해도 될까 말까. 트럼프 이미 당선 축하한다 했죠. 트럼프가 나서서 부정선거 밝힌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화당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로 가면은 이걸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부터 여론이 나빠지면은 집권하는 위정자, 소위 말하는 정통성 없는 위정자들은 제가 정통성 없다는 걸 리티머시 정통성의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였는데 왜 정통성이 없냐 이래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내란도 아니고 이것은 탄핵으로 갈 소지가 아닌 거. 그래서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인식을 좀 하자. 무거운 얘기가 자꾸 하지만 날씨도 더워 죽겠다. 아이고 우리 대표는 저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노. 머리 터지겠다. 그런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지금의 현 상황이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이유도 지금의 현 상황이 워낙 위급합니다. 워낙 위급합니다. 지금은요 문재인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국민들이 깨쳐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 쇼를 이제 제대로 인식해서 우리가 공화당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법 가면 이제 방송사들이 다 이재명을 칭송하는 방송으로 바뀔 거다. 이런 걸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좋은지 유튜브 좀 봐봐라. 쇼츠도 좀 보고 한번 봐라. 그러면서 계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날 8.15 독립, 건국, 자유, 반공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 손에 손잡고 엄청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도 말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4일 당대표 주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